봉준호 감독은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는 말을 합니다. 봉 감독은 이 말을 한 사람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지목하며 관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이 말이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적지 않은 요동을 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중국 교포는 중국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고 했습니다. 우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주요 부분을 비롯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반응도 뜨거웠는데 중국에서는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요 포털 등에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한 것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로 각본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웨이보에서는 기생충 관련 태그로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평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이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수상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단한 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시아에서 한국 영화는 독보적으로 창의적이고 최고의 수준을 보인다고 극찬했는데 갑자기 중국의 영화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영화는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화는 자국 중심 영화들로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애국주의 영화로 중국인이 전 세계를 구해낸다는 구시대적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검열 때문이라며 뜻밖의 중국 당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실제 기생충만 해도 중국에서 상영이 금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권력층에 대한 비판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며 많은 중국인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SNS로 공유하지만 당국의 속속들이 삭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은폐하고 숨기는 문제가 많아지니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민폐가 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봉 감독처럼 창의성을 가꿔야 하는데 중국의 창의성은 말살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중국은 역사도 길고 좋은 소재도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문화가 꼽힐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중국산 영화도 인기 스타와 저급한 대본에서 벗어나 창조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국 영화가 기생충과 같은 사회적 비판 요소를 담아야 발전한다고 현 사태를 겨눈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중국 전문 매체에서는 중국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올가매고 제한하는 점에서 극도의 염증을 느끼면서 각종 온라인상의 정부 관련 비판을 익명으로 남기는 모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의 꽃이라는 각본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여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암담한 현실에 기생충의 수상 소식은 중국의 또 다른 형태의 자극을 준 셈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최초의 4관왕 등 무수한 기록을 남긴 기생충은 전세계 곳곳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국난을 많이 겪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던 한국을 어떤 이유에서 국난 극복을 취미라고까지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대국에 둘러싸여 5천년을 버틴 나라. 한국 주변에는 중국, 일본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있어 한국을 늘 호시탐탐 노려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무찔러내며 이 국토를 지켜온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영국의 가디언지 마이클 브리는 한국의 지형은 기가 세서 강한 종자들이 태어났으며 중국의 지형은 기가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마이클 기자는 이러한 한국인은 깡이 세다며 서양인으로서 하기 힘든 표현까지 합니다. 킹스 칼리지 전쟁사학 앤드류 램버트 교수는 만약 한국이 영국과 같이 섬나라였다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가 매우 수월했을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은 한국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한국이 다른 대륙에 있었다면 지역의 지배자. EBS 다큐 프라임에 출연한 칼 아이켄베리 스탠퍼드 교수는 한국이 만약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유럽 혹은 남미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실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이며 경제 규모 역시 전 세계 10위, 무역 규모는 세계 5위입니다. 그 어느 대륙에 갖다 놔도 그 지역에서 탑급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다 보니 어느새 세계 최상위 국가 그룹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실제 IMF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대로 된 자원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의 손으로 일궈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국민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에 보태주는 유일한 나라. IMF 때 금을 모아서 나라의 위기를 넘기려는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나라는 역사상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98년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한국처럼 국민들이 금을 국가에 낸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러한 위기 때 발현되는 국민의 힘은 한국에 흐르는 독특한 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한 나라. 한국은 일제 강점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독립 쟁취를 갈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안중근 의사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기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과 같이 고위층을 저격한 경우가 전무하며 한국이 모두 대신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저돌적으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 등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터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나라는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초들이 일어나 싸운 나라. 유럽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여 부와 명예를 갖는 귀족들이 마땅히 갖는 책임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전쟁이 나면 앞서서 적들과 싸우는데도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탐관 오리가 횡행하고 관리들은 부패하여 민초들은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막상 전쟁이 오면 백성들이 힘을 합쳐 외세에 항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한국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수많은 의병전쟁과 농민운동 등 한국 역사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외세와 다퉈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섯 번째, 맘만 먹으면 기술 개발을 가장 빨리 하는 나라. 최근의 국난 극복 사례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극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두 손 들며 포기했는데 이와 같이 국가 간의 핵심 자원이나 부품의 수출 위협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분야입니다. 하물며 한국의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많은 매체에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행된 지 1년도 안 되어 오히려 한국은 국산화를 시켜 대체품을 만들어내었고 일본 반도체 부품업체 중 일부는 수출이 급감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반도체 주요 협력사들은 한국에 연구소를 옮기는 등 한국 반도체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다양한 국난을 극복하며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전 세계가 보란듯이 극복하고 국민들의 단결력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베의 오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해외 언론과 일본 내부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아베가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효한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부터 좀 이상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백신 개발이 정치인이 그렇게 발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아베와 짝짝꿍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4월 5일자에서 아비간 200만 명분 확보 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낸다, 빠르면 1년 안에 개발 완료한다 라고 분위기를 또 띄웁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아베의 아비간 홍보 전략이 하는 척하는 라이브 쇼로 보는 이유입니다. 아비간은 이미 임산부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남성이 복용한 경우에도 피임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알려진 상황이고 아직 최종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방금 올라온 속보로 아베가 50여 개국의 아비간을 무상으로 풀어서 임상실험을 하겠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모태기 외상이 UN 프로젝트 서비스를 통해 100만 달러의 긴급 무상 자급 협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중증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 임상 데이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비간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수입 자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쫓겨서 영혼 없이 발표만 하는 아베의 모습에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눈치를 챘고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해외 언론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도쿄올림픽을 저울질하더니 결국 무책임한 형식적 메시지만 남발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T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는 독일은 1만 2천 건인데 비해 일본은 311건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하며 아베는 이미 수차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미련을 가지는 바람에 방역 대책에 소홀했고 그 결과는 끔찍한 상황이 이미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4월 3일 일본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에게 귀국을 강하게 촉구하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현재 정확한 발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시 귀국하라. 일본 체류 미국인이 아니라면 즉시 귀국 준비를 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아베의 일본에 대해 눈치채고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에는 도쿄 탈출, C19 피난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탈출이라는 말은 지방으로 피신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지방으로 전파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른 도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러한 도쿄 탈출이 지방을 집단 전파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시즈오카시에서는 도쿄에 살던 10대 여학생과 그 어머니에 의해 전파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가현도 도쿄에서 온 30대 여성이, 아키타현에서도 도쿄에서 귀성한 10대 여성에 의해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도쿄에서 지방으로 전파하는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쿄 탈출이라는 해시태그가 가지고 올 영향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오늘 아베의 비상사태 선언과 동시에 일본 트위터의 상위 트렌드에는 도쿄 탈출이 등장하는 등 지금 일본 사회에는 이러한 심각한 심적 동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도쿄에서부터 전파가 되어서 일부 소도시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도시 봉쇄를 언급할 때마다 혼란이 잠시 있었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도시 봉쇄는 없다 라고 해명하기 급급했던 아베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베는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도쿄올림픽 도박을 즐기는 바람에 때를 놓쳤고 지금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등 떠밀려서 하는 정도입니다. 한 가정당 면 마스크 2장 할 때부터 아베가 정말 영혼이 없구나 하는 신용만 내는 것에 급급하구나 하고 눈치를 채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비상사태 선언을 하자 도쿄 탈출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